조금은 시원해졌네요. 또. 자. 조금 전에 학교사에 하나 와가지고 저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맨날 마이콜 했던 친구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친구 와서 예, 마이콜 예. 합격했네 또. 자 461페이지에 과세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세대상 저희가 했죠. 앞에 보시고 자 과세대상 뭐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아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까? 네 나와요. 정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 보시면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박이랑 항공기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왔다가 지난 시험에 선박, 항공기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얘는 기존에 나왔던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주 후미진 데서 이제 이렇게 한두 개씩 끄집어내는 그런 것 좀 있죠. 자, 이 토지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토지, 즉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는 이 토지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그래.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항상 무슨 과세 우리? 실시과세, 자, 실시과세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건 거기에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니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나와요? 네, 오답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만을 말한다. 누가 봐도 틀렸죠. 네, 항상 언제나 반드시 뭐 꼭 이런 거 나오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됐고 두 번째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뭘로 과세되니까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위에는 건축물분 재산세, 밑에는 토지분 재산세, 아예 고지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 뭘로 나온다 그냥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니까 이 땅 말고 이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우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뭐 기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요건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5만 가지 시설물. 자 이것도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자 여기서 2번이 좀 중요합니다.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든지 자 특히나 뭐 무허가 건축물이다. 자 이런 경우에도 재산세를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냥 공부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 네, 사실이 중요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니까, 여러분? 예, 주택분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 위에 건물이든 땅이든 무조건 주택으로 과세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는 그거 말고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됐죠? 토지하고 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가는구나. 대신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에는 빠진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거 됐죠? 근데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462페이지에 보시면 주택 있죠? 이건 별표 하세요, 주택. 요 3번 주택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3번 주택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먼저 내가 단독주택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거는 요것만 주택분 재산세 아니면 얘도 포함해서. 자, 근데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마당이 그렇게 넓지 않죠. 네, 넓지 않아요. 근데 시골 가면요. 뭐 광활해 막. 다 우리 집 마당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마당이 이만해요. 이거를 다 주택분으로 과세하면 좀 약간 좀 그렇겠죠.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주택이 좀 낮거든요. 자, 그러면 요것도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얘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10배. 자, 10배. 자, 그러면은 내가 시골에 집이 있는데 요 건물하고 바닥 면적이 10배를 치니까 여기까지가 10배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하고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게 맞죠? 그럼 얘는 뭘로 과세해요? 그래서 일반 토지분 재산세로 나오는 거면 토지. 자, 근데 토지인데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자, 뭐니까 이거? 나대지하고 똑같잖아.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지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필지인데 면적이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제곱미터쯤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2000제곱미터. 자, 10배를 따지니까 5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500제곱미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고 1500제곱미터는 토지분 재산세. 근데 토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나대지로 과세할 거야, 이 뜻이에요. 됐어요?
어려우면 이것만 외우세요.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10배까지, 10배까지. 자, 10배까지입니다. 얘는 됐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주택이라고 하는 게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있고 그리고 온전히 주택이 아니라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2, 3층이 주택이 이런 겸용주택도 있고 주택의 형태가 여러 가지죠.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땅이라고 해봤자 뭐 대지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거 땅 몇 배까지 10배까지인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얘는 괜찮죠? 자, 첫 번째 난관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우리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는 배우셨어요 혹시 차이점? 구분 등기된 거는 다세대라고 생각하시면 구분 등기.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 이렇게 따로따로 아파트처럼 따로따로 등기되어 있는 거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따로따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살고 있기는 이렇게 6집이 살고 있는데 그냥 등본 떼보게 되면은 호별로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뭘로 보나요? 그냥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동작구에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럼 재산세가 나올 때 동작구에서는 야 단독주택이잖아.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은 나중에 나와요. 0.1에서 0.4%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가구는 지금 말이 단독주택이지 굉장히 큰 집이잖아요. 그럼 세율 적용될 때 금액이 높아서 어지간하면 0.4%가 적용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값이 낮으면 0.1밖에 과세 안 하지만 집값이 높으면 0.4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가구 주택을 이거를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6집이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과세하면 조금 좀 형편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이지만 재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자 보세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그냥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구획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구획된 공간. 하여튼 구획된다. 요거 됐죠? 자, 다가구는 원칙은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 원칙은 단독주택이다. 하지만 재산세 세율을 적용할 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약간 이 뭐 병폐라면 병폐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전체에 대해서 매기게 되면 0.4%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요때만큼은 마치 아파트처럼 요 구획된 공간을 하나씩 봐서 자, 이거하고 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분의 1. 요렇게 해서 세율 곱하고 요거하고 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것도 6분의 1. 이렇게 해서 6번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밑에 보시면 그래서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를 본다. 자, 요거 나중에 보자고요. 요거보다도 요게 중요해요. 아,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지만 마치 재산세 매길 때는 아파트처럼 전체가 아닌 각각 하나씩 이렇게 세금을 구해서 6개를 합쳐 가지고 보낸다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렇다고요? 세율 구조가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됐죠? 네, 다가구. 자, 그다음에 이제 겸용입니다. 자, 겸용인데 읽기도 싫어. 자, 1동, 1구.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1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 동, 하나 동. 이렇게. 자, 얘는 주택. 자, 여기는 GS25. 이렇게 돼 있대요. GS25.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재산세 담당 공무원이라고 할게요. 6월 1일 현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7월 달이 됐어. 7월 달. 자, 이제 재산세를 보낼 때 먼저 건축물분 재산세를 보내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건축물이 있어요? 이거 GS25.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GS25 이 부분만 과세합니다. 이 부분만. 자, 요 계산하니까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어느 날 7월이 되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해서 10만 원이라고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나왔네. 당연히 얼마 안 나오지. 아직 위에 건 나온 거다, 안 나온 거다. 안 나온 거다. 땅은 나온 거다, 안 나온 거다. 안 나온 거예요. 1층 요것만 나온 겁니다. 1층 요것만. 이렇게 가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뭐 보내야 돼요? 주택. 자, 근데 주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주택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근데 주택은 부속 토지까지 주택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체 아니면 요 중에 3분의 2만. 3분의 2만 그렇죠. 이렇게 3분의 2만. 자, 요렇게 주택분으로 과세합니다. 이거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이거 3분의 1. 토지분. 그거 좋게. 자, 이건 토지분 재산세예요. 자, 그럼 토지분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뭘까요? 종합? 별도. 네, 별도합산.
물론 이게 무허가였다 이런 경우에는 뭐 종합이 되겠죠. 무허가 아니라 그냥 혈도합산이에요. 야,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나오는 거야, 이거. 주택분 재산세도 나오고 건축물분 재산세도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뭐죠? 7월 달 되면은 요 10만 원짜리 요거 하고 자, 그리고 주택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게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중에 2분의 1만큼 나오고 9월 달 되면은 요 100만 원 중에서 2분의 1 50만 원 하고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결국 중요한 건 주택이 크다고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으로 쓰는 면적만 주택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 됐어요? 자, 요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동, 하나의 건물 자체가 하나의 동이 주택 부분도 있고 주택 외 부분도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요런 겸용주택이 제일 많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면 하나의 동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뭐에 대해서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3개층 중에 2개층이 주택이었으면 그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납세자다 아니면 구청에 있는 재산세 담당 공무원이다. 내가 부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그럼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할 건데? 이때는 주거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해서 3개층 중에 2개층이 주택이니까 3분의 2는 주택분으로 과세하고 3분의 1만 건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됐어요. 됐죠? 자, 우리 단독주택 시골 가니까 무슨 마당이 엄청 넓어. 몇 배까지? 10배까지만 주택. 자,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는 원래는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원래는 단독주택이지만 재산세 매길 때만큼은 전체를 1주택으로 1구를 1주택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동의 겸용으로 돼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아니면 주택만 주택으로 하나의 동의 겸용인 경우에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에 제일 어려운 건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구가 겸용인 경우가 있어요. 1구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구획된 공간, 이 공간인데 1강의실만큼은 주택으로 쓰고 있고 저 뒷강의실은 또 상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 옆에 있는 승희분식. 승희분식 여기 저 분식점 쓰기 안에 가면 살림집 있어요. 나도 들어가 본 건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 봐서 그런 거지, 그렇죠? 예, 그죠? 예. 자, 우리 근데 매년 똑같이 예를 들어요. 자, 이게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시골길이에요. 자, 여기 뭐가 이제 버스 정장 있어, 버스 정장.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택으로 자 이만큼 쓰고 있고, 자 이렇게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여자 지문 아니 뭐죠 미닫인가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은 왜 할머니 이렇게 논배 입고 앉아 계시고 가게집 있잖아요. 그런 점빵, 그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 몸빼 입고 가시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알죠? 하나의 주택인데 주택과 주택 외를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동이랑 달라요. 동은 층이 다르잖아, 층이.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구획된 공간입니다. 근데 이때는 몰라. 그냥 50% 이상의 주택이니 그냥 다 주택으로 봐줄게 이거예요. 아까는 엄연히 하나의 동의 겸용으로 돼 있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봤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단층짜리 그냥 막 이상하게 막 스레트 집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하나의 구획된 공간이요. 50%가 넘네? 이런 경우 그냥 주택으로 봐주겠다. 얘는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거 됐어요? 그럼 주택분, 이거 두 개가 바뀌었다면 어떡할까? 얘가 주택이고 얘가 상가면. 이땐 주택만 주택. 다 상가가 아니라 주택만 주택. 자, 다시. 하나의 구가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는 전부주택으로 보는데 이 말을 바꾸게 말하면은 50% 이상이 안 돼. 상가가 더 크다 그러면 주택만 주택으로 과세하고 그러니까 용도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혜택이죠. 약간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50% 이상인 경우. 됐죠? 요 두 가지가 바뀌어가지고 많이 나와요. 두 가지가. 한 동이냐 한 구냐. 한 동은 뭐예요? A동, B동, C동, 101동, 102동처럼 하나의 건물이 겸용. 하나의 구는요. 하나의 구획된 같은 공간이 주택과 주택 외로 같이 쓰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말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직까지 여러분 공법을 좀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야 다가구 다세대 이것도 모르는 경우 좀 많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건요. 이건 됐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자, 바닥 면적이 애매해. 자 몇 배까지 주택? 10배까지. 다가구는 원래 단독이다 공동이다. 원래는 단독이다. 하지만 세율 적용할 때는 전체를 1주택으로 1구를 1주택으로 1구를 1주택으로 하나의 동의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주택으로 봤다. 주택만 주택으로 봤다. 주택만 주택. 그럼 땅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면적 비율대로 3개층 중에 2개층. 하나의 구획된 공간이 주택과 주택 외로 있을 때 몇 퍼센트 이상이면 50% 이상이 주택이면 뭘로 보겠다?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도 2023년도부터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 2023년부터 새로 들어온 내용이다라고 한 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부담이 낮아지네 공부대로 가겠다. 그게 들어왔다고 했죠. 이것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자, 나는 이렇게 지분 안 그릴게요. 자,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재산세 건물도 주택이고 땅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던 거예요. 오케이. 이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요거를 이렇게 증축을 했어요. 자, 요것도 주택이고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3층짜리 단독주택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무허가예요. 네, 무허가. 자, 이러면 이 규정이 생겼어요. 무허가로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그러니까 무허가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이 건물을 아예 주택으로 안 봅니다. 아예 주택으로.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결국 이제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주택은 주택, 지금까지는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야 무허가 면적이 50%가 넘어? 그럼 전체가 무허가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50%가 넘으면 주택으로 안 보겠대요. 그럼 주택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건축물분 재산세. 그걸로 과세한다고. 자, 문제는 이 땅이에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고 있던 이 주택의 부속 토지가 졸지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된 겁니다. 우리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인 경우 아까 뭐였어요? 그렇죠. 종합합산.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제 어떤 선생님이 질문해 줬어요, 이거를. 나는 이제, 아니, 이거 무허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올해 주택분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2021년도 현재 그냥 주택분으로 계속 과세가 되고 있었고,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건 약간 유예 기간을 둬서 그냥 주택으로. 근데 이건 너무 디테일한 얘기죠.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요 규정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1년도 현재 그냥 무허가 주택이어서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고 아직까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그냥 주택분으로 과세해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바꾸는 건 좀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법에는 그런 것까지 안 나옵니다. 이것만 나와요. 여기서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 아, 땅을 나대지랑 똑같이 보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 세 번째입니다.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얼마? 100분의 50 이상일 때는 너무 중요해. 이 건물 전체를 뭘로 안 보겠다? 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거. 이 건물 이제 주택으로 안 보겠다. 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속 토지는 뭘로 본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단언컨대 이번 시험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재산세 때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건.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아니 얼마나 내기 좋아요. 이거 물어보면 좋잖아 이거. 그럼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뭐라 나오겠어요? 별도 합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분리과세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50% 이상.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4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에 대한 괄호 1, 2, 3, 4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넘기시면은 굉장히 잘 넘기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또 해봐야지. 자. 주택에 대한 바닥 면적의 경계가 뭐예요? 몇 배까지? 10배까지. 이 정도 못 외우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자, 다가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원래는 단독이다. 하지만 세율 적용할 때는 전체를 1주택, 1구를 1주택, 1구를 1주택. 하나의 동의 겸용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아니면 주택만 주택으로. 주택만 주택으로. 하나의 구획된 공간이 겸용일 때는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의 주택이면 뭘로 보겠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자, 그리고 무허가로 쓰고 있는 주거용 면적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냥 무허가 건축물로 본다. 뭐, 자, 그럼 땅은 무슨 합산?
종합합산.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462에 나와 있는 항공기 선박은 그냥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십시오.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선박이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선박에 대한 거하고 항공기에 대한 거 세율을 물어보는 게 나왔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프로인지는 안 나왔지만 어떤 게 세율이 더 높니 이렇게 나왔어요. 아, 진짜.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요 주택뿐만 아니라 요 납세 의무자,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요게 생각보다 조금 좀 취득세 납세 의무자만큼이나 좀 복잡해요. 자, 요거 볼게요. 재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공부상 소유자를 알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세관청에서는 공부상 소유자예요. 근데 대부분 이 두 가지는 같죠, 되게. 오케이. 자, 일단 요 사람이 근데 만약에 원래 2명 이상이면 어쩌지? 2명 이상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2명 이상.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분권자예요. 자, 요렇게 이제 땅이라고 할게요. 땅. 예, 요렇게 이제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예, 토지. 자, 토지로 하지 말고 저걸로 하자. 아예 집으로 하자 그냥. 자, 이렇게 단독주택 갖고 있는데 A가 70%, B가 30% 갖고 있어요. 30%. 자, 그리고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해가죠? 두 사람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구해요. 전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A한테 얼마 보내면 돼요? 70만 원. 자, 얘는 얼마 보내면 돼요? 30만 원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세금을 일단 계산을 해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세를 곱해가지고, 그리고 100만 원이 나오면 7대 3으로 갖고 있으니까 70만 원, 30만 원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 한번 또 물어볼까? 선생님, 눈이 마셨어. 어쩔 수 없어. 예. 한 번에 보내요? 이거 나눠가지고 보내요? 그게 나눠가지고. 자, 그럼 7월에 얼마? 35. 9월에 얼마? 35. 이건 7월에 얼마? 15. 9월에 얼마? 15. 이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깔끔합니다. 100만 원을 그냥 50만 원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갖고 있대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일단 구한 다음에 7대 3. A한테 떨어질 게 70만 원, B가 30만 원인데 한 번에 보내지 말고 반씩, 그렇죠. 7월에 반, 9월에 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됐나요? 자, 근데 A와 B가 갖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뭐 이런 경우는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지분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몇 프로씩이라고. 자, 이런 뭘로 보겠다? 균등한 걸로 보겠다. 이게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균등한 걸로 보겠다. 오답으로 뭐라고 나왔었냐면 과세관청이 지정한 1인, 뭔 얘기 아니에요. 균등.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재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거를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관청에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면 어떡할 거니? 그럼 그냥 지분권자 각자 지분 비율에 맞게 보내면 된다. 근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똑같은 걸로 보겠다. 균등한 걸로 보겠다. 둘이면은 50%, 셋이면 3분의 1, 넷이면 25%씩 이렇게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요거 됐죠? 자,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전체를 A하고 B하고 7대 3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자, 위에를 A가 갖고 있고, 자, 밑에를 B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때도 일단 세금을 구합니다. 얼마를? 100만 원 나왔어요. 이러고 A하고 B하고 보내야겠죠.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분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율대로 어쨌든 안분 계산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면적 비율대로 안분 계산할 것 같다. 아니다. 우린 다 항상 N방이다. 2분의 1이다. 아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할 것 같다. 누가 봐도 시가 표준액이죠. 그렇죠? 자,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합니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만 원이라 일단 구한 세금을 A, B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자,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4억 원이었습니다. 땅이. 집에 대한 공시지가가 1억 원이었어요. 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5억이죠? 자, B한테 얼마 보내야 돼요, 그러면? 80만 원, 그렇죠. 자, 100억 곱하기 5분의 4. 100억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보내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럼 B한테는 80만 원. 오케이. 80만 원. A한테는요? 20만 원. 자, 이거 한 번에 보낸다, 나눠 보낸다? 나눠 보낸다고. 그렇지. 7월과 9월에. 그 얘기예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건 나오죠. 이거 시가 표준의 비율대로 하겠다, 균등한 걸로 하겠다, 지분권자로 하겠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사실상 소유자가 지금 여기는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지분대로 하면 될 거고, 근데 주택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건 시가 표준의 대로 안분 계산해. 절대 면적 비율 아니에요. 면적 비율 아니에요. 시가 표준의 비율대로. 면적 비율대로 했으면은 이 사람은 너무 토지가 너무 유리한 거죠. 그렇죠? 조금 나올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 왜? 야, 10초간 생각해요. 10초간 그러면. 10초간. 오케이. 10초. 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공유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 아니면 지분권자. 지분권자, 지분에 대한 표시가 없다. 과세관청이 지정한 한 명 아니면 균등. 균등. 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주택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금 구한 다음에 면적 비율, 시가 표준의 비율, 시가 표준의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하긴 지금 하고서 이거 모르면 좀 그쵸. 좋은데 그래도 이따 끝날 때 모르면 또 모를 것 같은데 아마 그죠. 자, 어유 좋아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잉? 아니 지금까지는 사실상 소유자라고 했는데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1, 2, 3이 나오는데 3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조금 어려운 거니까 요거는 기본 과정 때 하자고요. 요거는요. 자, 1번하고 2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런 케이스예요. 자, 5월 28일 날 자, 잔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팔았다라고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5월 28일 날 잔금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어려우니 알아서 잘 아시겠지만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가 나오니 제가 이제 다 받았으니까 등기월증이 여기 있거든요. 6월 1일 전까지 꼭 좀 등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다 할 거래. 지금 가다가. 아, 제가 좀 믿겠습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헤어졌어. 자, 6월 1일 날 돼서 등본을 떼봤더니 그럼 그렇지.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지네끼리 판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봐서 나한테 과세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맞고 앉았어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 돼. 신고. 어디다? 경찰서에? 아니죠. 15일. 자, 15일 내에 구청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 상황이 이러면저만한데 자, 공부상으로 아직도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자, 보세요. 잔금이 이때 들어왔고 자, 됐죠? 나 말고 저 사람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가 내요? 요 상황이 됐을 때 공부상 소유자만 나지 사실상 소유자는 쟤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 과세관청에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가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기 싫으면 뭘 해라? 15일 내에 가서 신고를 해라. 공부상으로만 나열로 돼 있지 사실은 저 사람 거니까 저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15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 나중에. 그렇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종중재산입니다. 종중이 뭐예요? 청주, 한시, 문양 공파, 경주, 채시, 충렬 공파 이런 파들 있죠. 종친회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근데 옛날에는 종중 이름으로 아예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종중원에서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넌 종중에 있는 임야가 있는데 이름만 내 이름인지 사실은 종중 겁니다. 그럼 나는 내기 싫으면 뭘 해야 돼요? 똑같이 자, 수고하십니다라고 와서 이름만 내 거지 종중 거니까 종중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 이러면요. 내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결국 얘네 둘은 뭐냐면 사실상 내 거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공부상으로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기 싫으면 신고해줘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이러면 내가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요 상황이 되면 요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되죠. 이건 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고하면 바보지 이거는. 신고하면 바보죠. 한 몇십 년만 내가 내면은 내 거가 될 수 있다니까 이거는요. 아니 이제 아닌 말로 종중권한 증거가 어디 있어? 한 대만 건너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분 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이런 상황이래. 그래서 꾸준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이제 소송이 붙으면 맨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보유세를 그럼 누가 내왔는가를 많이 봐요. 종중이 냈다. 아니, 종중 그럼 종중 너 입장에서는 네가 그럼 그렇게 네 거라고 하면 네가 내지 그랬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왔다. 내가 관리했었다 지금까지.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죠. 나도 이런 상황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근데 없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자, 이거 됐죠? 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 자, 이거 취득세 때 특히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5월 28일 날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어요. 상속이. 자, 그리고 6월 1일. 아버님이 5월 28일 날 돌아가시면은 벌써 28, 29, 30, 발인도 지금 30날이죠. 근데 하루 쉬고 31일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물려준 거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6월 1일 날 현재는 과세관청에서 뽑았더니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한텐간 재산세를 보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내냐? 주된 상속자 한 사람에게 보낸다 이거예요. 주된 상속자. 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좋으신 아버님 상가 건물을 3개를 물려주신 거예요. 대박. 자, 우리 삼형제 A, B, C 이렇게.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나 전부 다 아버님 이름으로 나옵니다. 내가 A고 장남이라고 할게요. 내가 주된 상속자예요. 그러면은 요거는만 내 거지만은 얘네들은 내 거가 아니죠. 내가 장남이고 주된 상속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안 억울해? 억울하지. 얘 이거 B, C 거 건물은 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나오고 생긴 거예요, 이거에. 그럼 마찬가지. 이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 그치, 신고해야 되지, 이것도 가서. 또 수고하십니다. 자주 오시네. 네, 자주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거는 요것만 내 거고, 이 둘은 아니니까 저렇게 보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럼 과세관청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남의 가정사까지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된 사람한테 하나 보낼 테니, 그냥 알아서 거기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된 상속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자,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머님 몰빵이에요, 전부 다. 근데 어머님은 옛날에 더 먼저 돌아가셨어. 자, 그런 경우는 누굴까요? 연장자예요. 장남 아니에요, 연장자. 연장자. 요런 사람을 주된 상속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아니 아버님이 5월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바로 상속 등기합니까? 못하지. 그리고 사실상의 소유자 A, B, C라고 신고도 안 했다. 그럼 과세관청에선 몰라. 그냥 A한테 몰빵할 테니까 알아서 잘 합의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된 상속자면 신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주된 상속자면 신고해야 된다. 내가 B나 C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 형이 알아서 하겠지. 가만히 있어야죠. 무슨 얘기야? 그렇죠? 자, 이거 절대로 여러분 오답으로 나오면 이거 나오면 절대 각자 아니야. 상속인 각자 절대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나와요. 상속인 각자가 뭐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아니에요, 이거. 주된 상속자 한 사람. 취득세하고 엄청 차이죠. 취득세 때는 상속인 각자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어머님 30, 아들 30, 딸 40인데 내고 안 냈다. 무슨 납세요, 뭐? 연대 납세금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각자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재산세 보낼 때는 과세관청에서 몰라, 귀찮아, 그냥 한 사람한테 보낼 테니 니네가 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됐죠? 주된 상속자. 오답으로 나오면 뭐다? 상속인 각자. 절대 아니라고, 절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잘 이해하시는데? 이건 재밌네요, 그죠? 이거 재밌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매수계약자입니다. 자, 우리 요거는 요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일단은 이거,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 뭐 알아볼 수 있으시죠, 그래도? 그리고 그림은 심지어 잘 그리죠? 잘 그린다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그래야죠. 그죠. 자, 이거 무슨 문? 무슨 문? 광화문, 그쵸. 얼마나 잘 그렸으면 딱 그려도 광화문인지 알잖아. 광화문. 자, 우리 여기 있는 건물 무슨 건물이에요, 그러면? 정부종합청사. 오케이. 자, 요거 대한민국 정부 거라고 할게요.
갑자기 어느 날 여기 있는 부서들을 다 빼서 세종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이전. 그럼 이 건물이 비죠. 물론 국가가 임대업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팔기로 결정한 거. 팔기로. 근데 이 정도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은 도저히 못 사고 법인들 중에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만만의 콩떡 누구? S전자 그렇죠. 삼성전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강남역에 큰 건물이 있고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사줬으면 좋겠다니까 이게요. 이게 사람 얘기에 관광제죠. 네, 사기로 했어요. 어쩌어요 5천억 예를 들어서. 자, 5천억. 생각하니까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있을 때만 그냥 무조건 우리냐? 뭐 코로나 걸려도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고 뭐라고 뭐 안 돼. 그래서 5천억인데 1,000억씩 5번 연부 취득을 하기로 한 겁니다. 연부. 왜 그래? 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연부로 할게요. 그래 알았다고. 2023년도에 이제 1,000억 원을 어떻게 하지? 1,000억 원을 줬어요. 자, 요거 주자마자 이제 국가에서 어차피 4천억을 안 줄 회사도 아니고 그냥 미리 들어와 쓰시오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국가 거로 돼 있는 건데 미리 쓰기만 쓰기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러면 재산세 내래. 네가 왜? 네가 쓰고 있으니까. 오, 3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아직까지 이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네가 들어와서 쓰고 있잖아. 재산세는 네가 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가 건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누가 낸다? S전자가 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요거예요. 국가 등과 자, 요건 이제 중요합니다. 국가 등과 자, 뭘로?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 사용권을 뭘로 받았다? 무상으로 받았다. 유상 아니에요, 유상. 특히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유상 많이 나와. 유상. 노. 네. 무상으로 받았다. 그래서 요 문구를 보면 이제 항상 삼성전자를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불쌍한 삼성전자 정부정책청사를 떠안았구나. 연부로. 우리 리 회장님께서 열받아서 연부로 취득을 했다. 미리 쓰고 있으면 네가 내야 된다 이거예요. 오답으로는 요거 유상 나옵니다. 유상. 땡 아니에요. 무상.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저기 그 연천에 가면 산업단지가 있는데 만약에 공장 부지를 이렇게 9필지를 조성을 했다라고 해서 산 깎아가지고 그럼 미리 이제 분양했겠죠. 그럼 계약금 넣어놨겠죠. 요거 3개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자, A 사장님 그냥 들어와 쓰세요. 아니 아직까지 써 그냥. 자, B 사장님 들어와 쓰세요 이거예요. 자, 그럼 아직까지 이정 등기 안 했다 하더라도 얘가 쓰고 있죠. 그럼 재산세 누가 내라? 뭐요 이게 도대체. 그렇죠. 매수계약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가지가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꼬아서 낸 것도 없어요. 오답도 뻔해. 요거. 그리고 요건 되게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맞는 지문. 자, 요거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464에 보시게 되면 매수계약자. 자, 똑같으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리고 2번째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선수금을 받아 매매형 토지를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미리 쓰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자를 매수계약자로 보겠다. 즉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자, 그다음 볼게요. 이제 이분 참 많이 나오죠. 감영감님.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우리 S신탁 이렇게 소유권 옮겨놨을 때 이거 취득으로 봤어요?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상으로만 S신탁 이름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 누구 거 아니냐? 갑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경우에는 누가?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소유한 걸로 본다. 납세의무자가 누가 된다? 감영감님.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였어요. 근데 바뀐 지 한 3년 됐어요. 이것도. 요것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것도 위탁자. 수탁자 아니다. 위탁자. 자, 그런데 지금 기초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감영관님한테 고지서를 보냈는데 자, 이분이 안 냈어. 재산세를. 그리고 감영관님은 이 건물 말고는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 걷어야겠죠. 너 잘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탁사한테 부탁합니다. 야, 수탁자 네가 좀 내줬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얘기예요? 대신에 아니 네 돈으로 내란 얘기가 아니라 자, 그 신탁 재산으로서 그 신탁 재산으로서 네 돈으로 내지 말고 뭘로 내라는 거예요? 맡아놓은 건물로 내라 이거예요. 건물로.
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물적 납세 의무라고 말을 하면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가 아니라 물적 납세, 맡아 놓은 그 물건 가지고 내라 이게요. 요것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것도. 자, 요거는 기초세는 안 나와요. 이제 기본세 나올 건데 이따 프린트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위탁자가 재산세나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내. 그리고 돈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다. 네 돈으로 내지 말고 맡아놓은 그걸 가지고 좀 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채비지나 보류지. 자, 여러분 요거 이제 환지 방식의 개발 아직 안 배웠죠? 배웠어요? 자, 환지를 다 환지해 주는 게 아니라 요 땅을 잠깐 키핑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채비지나 보류지. 어쨌든 땅이니까 누군가는 재산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누가 내요? 그냥 시행자. 채비지나 보류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시행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수입자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가 불명하지 않다? 왜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눈먼 땅 하나 발견하고 누구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갖고 있던 사람 거다. 아니면은 돌아가신 분인데 상속인이 없었다. 임자 없는 땅이에요? 라고 해서 내가 농사 짓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자, 몇 년 동안 농사 지으면? 20년 이상 농사 지으면 점유시효 취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20년 동안에 그러면 재산세는 쓰고 있는 사람이 있네. 누가 낸다? 사용자.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지. 무슨 얘기야? 이거 내야지.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 이거예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답니다. 자,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납세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자, 두 사람 이상인 경우, 공유로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써요? 지분권자, 그렇죠. 지분권자. 근데 지분에 대한 표시가 없다. 과세관청이 지정한 한 명 아니면 균등. 주택인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요. 일단 구한 다음에 무슨 비율대로 안분계산? 시가 표준의 비율대로 안분계산. 자, 그리고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매 등의 사유로서 팔았는데 공부상으로 아직까지는 내 일로 돼 있다.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이름만 내 걸로 돼 있다. 나는 뭘 해야 된다? 신고. 며칠 내에 신고한다? 15일. 6월 1일부터 15일 내에서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네가 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국가 등과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무슨 사용권?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은 경우에는 누가 냅니까? 매수 계약자. 자, 누구 생각해라? 삼성전자 생각해라라고 했었고. 자, 신탁법에 의한 거는 위탁자가 낸다, 수탁자가 낸다. 위탁자가 내지만 자, 수탁자에게는 무슨 납세 의무? 물적 납세 의무. 그 신탁 재산으로서 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속이 개시됐는데 등기가 안 돼 있고 사실상 누구 거라고 신고도 안 해요. 그러면 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채비지나 보류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사업시행자.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사용자.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분 쉬었다가 50분에 할게요.